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5분 전쯤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고요. 자, 결과가 깜짝 실적입니다, 여러분. 당초에 시장 컨센서스 계속 하향 조정됐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5조도 깨졌습니다. 4조 9천억 대였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6조 6천억이 찍혔어요. 오늘은 속보치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는 안 나오지만 이 정도 수치라면 영민 매니저. 네. 뭐 깜짝이에요. 일단 제가 이제 방송국 오는 길에 막 부랴부랴 네, 숫자를 좀 확인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할까? 이러지? 사실 이제 네. 컨센 대비해서 거의 30%가 넘게 네, 지금 네.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정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안 이제 나와요. 반도체 가전 이렇게 이제 세부 항목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저의 뇌피셜로 한번 좋아요. 서프라이즈 요인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폰. 갤럭시 S25가 출시되고 나서 역대 최단기간 안에 뭐 100만 대가 이제 팔렸다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S25가 당초 시장 예상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이제 좋았다. 판매량을 네. 보였을 가능성. 요게 이제 서프라이즈에 이제 네. 일부 저는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면 일단 저는 이제 이 충당금 환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특히 4분기 때도 가격 하락이 굉장히 좀 극심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창고에 쌓여 있는 이제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게 재고 자산 이제 평가 손실을 충당금으로 네,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네, 되거든요. 4분기 때 설정했던 충당금을 아마 이제 1분기 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디램 가격 뭐 3월 이후에 2월 이후에 낸드 가격도 올렸고 올라갔죠. 3월 달에 이제 고정 가격이 네. 이제 반등했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상승함에 따라서 4분기 때 이제 인식했던 충당금을 다시 환입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게 이익 개선에 이제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좀 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이제 HBM 쪽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뭐 DDR5 매출도 워낙 좋아서 보니 레거시 네.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세부 항목이 이제 공개가 좀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HBM 쪽도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좀 해보면 삼전의 HBM. 맞습니다. 3전에 이제 HBM. 실제로 우리가 H20 예. 중국에서 이제 네. 연초에 딥시크 얘기가 좀 나오면서 H20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재기를 사재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H20은 지금 하이엔드 모델 HBM 시리즈 중에서도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HBM3E 8단이나 12단이 아니라 HBM3 8단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아마 여기에 들어간 HBM3 8단을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을 한 게 아닐까. 요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실적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요걸 이제 레거시라고 이제 네,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하겠죠. HBM 쪽에서는 이제 레거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HBM3E 8단과 12단은 아직 퀄통과 소식이 못했죠. 없습니다만 HBM3 8단 같은 경우에는 H20에 대량으로 좀 공급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요 부분이 삼성전자 이제 이익 개선에 기여를 좀 하지 않았을까. 네. 요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전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것도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향후에 이제 결국 과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때도 뭐 사실 많아야 5조 1천억 정도가 이제 컨센이었는데 지금 6조 6천억이 나왔으니까 레거시 업황이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제 확실한 이제 근거를 좀 찾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P가 이제 상승하는 그렇죠. 효과였고 이제는 Q가 이제 상승을 하는지 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변수가 생겼잖아요. 이제 관세 폭탄, 미중 간의 내일도 이제 가봐야 관세 돼요. 이제 대립 때문에 사실상 이게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수요가 꺾여버리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레거시 업황이 회복되는 속도도 조금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의 변수가 삼성전자 이제 주가 회복에 가장 좀 이제 결정적인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어쨌든 총평을 좀 해보면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보통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은 꼭 항상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엔비디아가 86달러까지 폭락했다가 장중에 막 100달러 회복하면서 갔다가 급반등이 좀 했죠. 들어왔었죠. 마이크론도 한 5% 이상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오늘은 뭐 시적절했고 그리고 이제 잠정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하고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6조 6천억. 시장 컨센보다 거의 30% 이상 잘 나오는 깜짝 실적이었었고요. 시장은 지금 갤럭시 효과. 뭐 김영민 매니저도 이야기했지만은 S25죠. 네.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평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영민 매니저는 H80을 아마 중국에서 사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제 실적에 도움이 됐겠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지금 근데 삼성전자의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네. 어제는 이걸 참
믿어야 됩니까? 1,200만 주를 파는. 네. 이게 이제 결국 문제거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한 3.5% 급등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어제 삼성전자를 팔았다기보다는 우리 뭐 시장을? 그냥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S25였던 네. 판매량도 굉장히 돋보였지만 또 이제 중국의 이구 한신으로 인해서 이제 메모리 판매량이 견고했다는 디램도.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트럼프의 어떤 이제 관세 폭탄이 있기 전에 이미 이제 출하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도 네. 이번에 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네. 게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추가 50% 관세, 35% 보복 관세 취소하지 않으면은 50% 추가로 더 관세를 발효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름 차분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패닉셀은 좀 멈췄고 약간은 좀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M7 기업들이 일제히 다 납복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이 상황에서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네. 오늘 딱 이제 뚜껑을 이제 수급을 또 봤는데 외국인이 네. 요만큼 샀거나 이게 또 팔았다면 네.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어떤 상승은 얘기하는데 오늘 앞으로 이제 그쵸. 장기적으로 예, 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시장 상승을 꾸준하게 유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굉장히 좀 많다고 보고 있고 네. 또 방금 전에 나왔던 단독 보도에서는 파운드리 인력을 지금 이제 HBM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만큼 올해는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삼성전자가 HBM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공급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찌라시성 보도로만 나왔지만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 이제는 엔비디아 향 HBM 뭐 12단이라든지 아니면은 16단 그리고 또 HBM4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공급 계약의 체결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레거시 업황이 살아난다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있어요. 상황이에요.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반도체 종목 특히 삼성전자가 제가 10년 만에 주간 단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였는데.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네.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 향후 주가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품목 관세가 이제 부과될지 여부. 그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반도체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는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목 관세의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설사 품목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가 품목 관세가 25%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도 25%라고 한다고 치면 미국이 주로 반도체를 수입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대만, 중국 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미 상호 관세가 34%, 거기다가 오늘 50%더 보탠다고 했잖아요. 네. 대만도 이제 32%, 우리나라 25%. 네. 이미 상호 관세가 품목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를 부과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35% 이상의 폭탄 관세가 나와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사실 이제 그런 품목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커도 반영됐다. 맞습니다. 네. 반도체 품목 관세에 네. 대한 부분들은 변수이긴 하지만 저는 실효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이제 레거시 업황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대로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이라든지 중국의 이제 메모리 사재기 네.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실제로 레거시 업황이 회복되는 시기가 좀 빨라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관세 폭탄을 하면서 이제 무역이 위축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요도 이제 경직될 수 있고 그러면 레거시 업황에 대한 이제 세트 기업들은 이제 수요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변수가 얼마나 빨리 또 해소되는지에 따라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이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안 붙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시 품목별 관세 이게 곧 다가올 위험이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영민 매니저는 우리가 이미 25%를 네. 상호 관세 맞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는 더블 카운팅 아닙니다. 하나만 하니까 25면 반도체도 25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게 선반영돼 있는 재료일 네. 수도 있다라는 이제 뷰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준호 매니저 지금 네. 속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유상증자를 기존의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축소한다. 네. 이유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일단 공시 하나만 나왔습니다. 정정 공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프리마켓에서 5.5% 급등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맞습니다. 있겠죠. 유중 축소. 유상 증사, 네. 유상 증자, 증자, 네. 축소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호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결국에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번에 사실상 이제 유증하고 나서도 오히려 지금 이제 생각보다 버텼어요. 정말 잘 네. 버텼어요. 왜냐면 다른 여타 섹터들 대비해서도 오히려 방산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제 특히 방산과 조선은 또 이제 관세에 좀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네. 약간의 지금 이제 저가 매수와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방어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던 찰나에 다시 한번 유증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선 크게 또 환호할 수 있고 또 오늘 또 타이밍상 너무 또 좋았던 게 네. 뉴욕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또 이제 저가 매수와 강한 반발 매수가 유입된 상태에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이제 유증 축소 정확하게 좀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예, 그래도 예. 일단 유증 이유나 이런 규모를 게. 좀 축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예. 환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외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또 이제 방산이나 이제 조선 쪽 또 그리고 해외 조선 사업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건데 이제 그 규모를 좀 줄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재무 건전성과 또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규모에도 충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최근에 어떤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증 규모를 축소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자, 보시는 그리고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이 2조 3천억으로 줄인 중에 또 일부는 주주 배정이 아니라 네. 영민 매니저 3자 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한 뉴스가 나오면 전해드릴 텐데 네. 2조 3천억 중에 1조 3천억 만에 하나 이걸 3자 배정으로 빼줬다라고 네. 하면 글쎄요. 유증의 충격은 상당 부분 좀 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긍정적인 거죠. 예, 예. 뭐 어차피 지금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정정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요. 네네. 실제로 유증 규모를 축소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유증 규모가 축소한 게 아니라 어저께 이제 63만 원까지 장중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발행 가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60만 5천 원이 최초 65,000 발행 이잖아요. 가격이에요. 그 60만 5천 원으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주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재가가 지금 63만 원, 65만 원인데 60만 5천 원에 과연 유상증자 참여할까요? 네. 저 같으면 안 할 것 안 같아요. 하죠. 왜냐면 네, 네. 시장에서 실제 안 하죠. 유증 이제 네. 신주가 발행될 때까지 이게 60만 5천 원 내가 신주 인수한 가격이 지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겨우 이 정도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유증에 참여한다. 유증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오늘 정정 공시 나온 걸 보면 당초에 발행 가격이 이제 60만 5천 원이었다가 지금 네. 50만 원 대로 줄여놨어요. 53만 9천 원으로 발행 가격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행 가격이 53만 9천 원인데 발행 주식 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유증 규모가 당연히 축소되는 거죠. 이거는 발행 가격 조정을 통해서 유증을 성공하기 위한 이제 또 조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53만 9천 원 정도라면 만약에 이제 60만 원 이상대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지지된다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는 좀 싼 가격에 주식을 이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다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한번 참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증을 이제 한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무조건 유증을 성공을 시켜야 돼요. 유증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큰 파장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증 성공을 위한 어떤 특단의 이제 조치를 취한 거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대주주 일가가 여기 2조 몇천억 원 중에서 한 1조 원 이상을 이제 3자 배정으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죠. 주주 배정의 이제 규모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기존 주식들의 이제 주주 가치 희석되는 부분들을 많이 그만큼 좀 줄죠. 최소화시킬 수 있고 어쨌든 책임 경영에 대한 확실한 또 시그널을 좀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것보다는 이제 3자 배정으로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주가에는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방산의 또 대장주기 때문에 관심이 큽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요. 유증 가격을 낮췄습니다. 지금 53만 9천 원. 9천 원으로 낮췄고 그러니까 이제 유증 규모가 53만 줄어드는 9천 원에 거죠. 따라서 이제 네. 축소가 된 거고요.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2조 3천억 중에서 1조 3천억을 네. 3자 배정으로 받는지 부분인데 이게 약간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확인이 필요한 조금 더 부분입니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만에 하나 이 중에 1조 이상을 뭐 3자 배정 누군지 맞습니다. 모르겠지만 가져간다면 기존의 주가 이석은 상당히 맞아요. 줄어들겠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어서 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프리마켓에서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뉴스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한숨을 돌릴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오고 어제 공매도 비중도 많이 줄었고 그러나 이게 하루짜리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까지 네. 중국한테 미국한테 매긴 보복 관세를 철회해라. 네. 철회하지 않으면
50%를 또 매긴다. 네. 지금 54%거든요. 맞아요. 50% 매기면 100% 104%. 한 더블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네네. 기본 품목 관세를 원래 20%를 매겨놓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로 34%를 이제 발효를 매겼죠. 앞두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 관세로 34% 니네 보복 관세 안 하면은 50? 보복 관세로 우리가 다시 50%를 발효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도합 104%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만약에 중국이 정말 34% 보복 관세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또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은 시장은 사실 오늘 또 패닉셀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시장이 좀 차분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국과 중국은 좀 따로 떼놓고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네. 오히려 지금 이제 뭐 베트남을 필두로 지금 50여 개국이 지금 트럼프와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밑 협상과 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또 협상이 즉시 재개됐다라는 거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누구 거 하나 깎아주는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0% 대미 관세를 제시를 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 어떤 모범 사례로 네. 지켜 세우면서 어느 정도 관세를 좀 유예해 주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완화적인 조치. 그러니까 결국 상호 관세는 그대로 발효를 할 것이지만 네. 어떤 이제 특정적인 어떤 국가들 중점으로 어느 정도 관세를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조치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환호.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네. 보니까 오히려 좀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22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지금 4월과 6월에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좀 네.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확률이 45%까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젠 많은 국가들 50여 개국 그 이상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CPI 지표가 어느 정도 물가 또한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예.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더더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그래도 오늘 중국의 어떤 50% 관세를 했지만 이제는 시장에서의 패닉세는 멈췄고 그래도 조금 더 차분하게 보면서 시장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캠피셔라고 예전에 코로나 때 급락을 맞추고 V자 반등을 캠피셔. 캠피셔가 이젠시 증시의 바닥이 다 왔다. 왔다라는 어떤 이제 소셜 미디어의 어떤 언급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실은 D-Day인데 준호 매니저는 만에 하나 정말 내일이 막 난타전이라면 네. 오늘 패닉으로 무너졌어야 되는데 시장이 됐다는 건 일단 미중은 네. 따로 떼어놓고 약간 따로 놓고. 본다. 네, 영민 매니저, 시진핑과 중국이 굴복할 거라고 봐요? 아니면은 내일 그냥 묵묵부답일 거라고 봐요? 그것도 중요하고 1차. 네.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내일 트럼프가 50% 네. 해요. 그 다음에 반응까지도 한번 예측해 보죠. 준호 매니저는 일단 그 아는 건데 오늘 네, 맞아요. 내일 만약에 50% 때려도 네. 뭐 이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패닉셀은 멈췄고 멈췄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관망하면서 그래도 이제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영되면서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측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네. 영민 매니저 일단 중국이 굴복하냐 마냐? 네. 안 할시 50%시 시장 반응까지 가볼까요? 중국이 이제 바로 굴복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하죠. 낮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보복 관세 한다라고 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중국의 보복 관세가 시행되는 4월 10일은 지나고 나야 뭔가 이제 미중 간에 또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차피 지금 오늘 미국 나스닥 지수의 이제 흐름을 보면 CNBC에 뭐 가짜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뭐 일조했다라고 봐요. 가짜라고 백악관에서 보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시장이 좀 갖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의도적인 뭐 가짜 뉴스를 네. 보낸 거다. 뭐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 전체적인 지형을 보면 50%의 중국을 향한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했지만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는 협상을 개시했다. 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아예 이제 왕따를 시켜놓고 너네 빼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중국만 이렇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느냐. 그럼 지금 실제로 보복 관세를 명시적으로 지금 제시를 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요. 유럽도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네. 보복 관세를 얼마를 한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그냥 뭐 쌍수를 들고 빨리 협상하자. 네. 뭐 어제 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US 대통령하고 스틸. 전화 통화했잖아요. 네. US 스틸 얘기도 네. 나왔었고 이게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아주 빠르게 지금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강대강 전술, 이 미치광이 이제 전략이 통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조금 안도감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관세 전략의 이제 시나리오는 트럼프 1기 때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요. 네. 1기 때는 한 10에서 15% 때려놓고 말 안 들으면 10%또 올리고 20%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증폭되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최상단, 이제 캡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최상단을 먼저 딱 제시를 좀 해놓고 협상이 되면 상대 국가들을 상대로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관세율을 좀 낮춰주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전개가 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오늘 기술적인 이제 바닥 신호를 만들어준 이유는 이렇게 관세 협상이 이제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증폭됐던 공포 심리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상호 관세 정책을 이제 펼친 가장 또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이잖아요. 예.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쪽에서 나타나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소되기 전에는 중국하고 협상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도 무조건 강대강으로 보복카드 꺼내들고 희토류 뭐 수출 제한 이런 것들로는 더 이상 이제 협상이 안 될 거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물밑에서는 분명히 이제 4월 10일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협상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저는 상반기 안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이런 노이즈들이 조금 이제 잦아드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50% 부과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은 부과하고 뭐 시장은 사실 저는 50%를 부과한다라고 해도 네. 사실 중국 시장이랑 홍콩 시장은 조금 이제 타격을 받을지언정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은? 것처럼 대만과 네. 일본 뭐 이런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지금 관세 협상을 통해서 기존에 부과됐던 상호 관세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있어서?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미국 증시는 오히려 안정감을 좀 찾고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은 조금 이제 시간이라는 변수를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국가들은 오히려 협상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략이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왕따 전략인 네, 거죠. 맞습니다. 왕따 전략. 그렇죠. 또 관세를 네. 부과해야 또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빨리 조속히 미국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이제 네. 발효를 할 가능성이 네, 높다는 저것도 근데 중요한 맞아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를 쓴 게 네. 사실 상대 국가들을 대상으로 엄포를 놓은 것도 있지만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애플도 지금 주가가 박살나고 있잖아요. 애플이 생산 기지를 한 10수년 전부터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이제 해외로 다 옮겨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네. 오히려 한번 가는 게 맞다. 혼나기 네. 싫으면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빅테크 맞습니다. 기업들 CEO들이 네. 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뛰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시고 있습니다. 역시 미중 패권 전쟁은 좋아하시나 봅니다. 천사의 유혹님, 과연 중국이 쉽게 물러설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산울림님은 조금 더 트럼프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따꺼 문화가 있어서 자존심을 세워줘야 협상이 됩니다. 김승권님은 중국도 과감하게 보급 관세 가자. 이러면 승권님. YS차님은 투자는 중국 보고 대응 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JW님은 베트남은 그나마 협상 카드가 있었네요. 이제 0% 금리. 충청도 거북이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다툼. 우리나라 쪽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 내일 있게 될 한 번의 이제 1차 전입니다. 본격적인. 자, 그런데 좀 나쁘게 생각하는 쪽에서는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 뭐였냐? 간밤에 이제 백악관에서 90일간 네. 관세를 유예한다는 가짜 뉴스가 나왔죠. 네,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CNBC에서 이제 보도가 됐죠. 이걸 가짜 뉴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대폭등을 한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기존의 파생의 롱 포지션이 완벽하게 탈출을 했다. 주노 매니저.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상승은 없다. 왜? 네, 맞아요.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롱포가 탈출을 하는 그런 빌미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또 한 번의 지옥이 펼쳐진다. 이제 요런 해석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음모론적 해석이긴 네. 하지만 이게 이 시작이 어젯밤 가짜 뉴스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시장의 어떤
강하게 올렸던 트리거는 결국 딱 가짜 초반에. 뉴스였던 네, 거고 결국 항상 시장이 이렇게 폭락장이나 패닉셀이 연출됐을 때는 이런 음모론이 항상 뭐 제기가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는 뭐 이번 주 초반 같은 어떤 진짜 뭐 9.11 테러 다음 날보다 더 많이 그렇죠. 빠졌잖아요. 공황대라고 맞습니다. 대공황대랍니다. 그리고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동성이 나왔던 게 저점에서 고점 대비 2,595포인트의 변동성이 나오죠. 다우지수가. 네, 그래서 네. 역사상 어떤 최대의 어떤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오늘이 무조건 시장의 저점이고 무조건 V자 반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패닉셀? 거기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정말 묻지마 매도의 어떤 그 정점을 보여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발효되고 나서 트럼프의 어떤 이제 거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노이즈와 흔들림은 더 나올 수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의 어떤 이 구간이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이슈와 또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계속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1% 이상의 오르고 상승 흐름이 있어요.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M7 기업들 2, 3%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M7 기업들의 어떤 저가 매수도 내일 당장 바로 되는 거 알면서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일 전쟁. 맞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말 반영이 되었고 지난번에 이제 스콧 벨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건 바닥이 아니라 최상단이다. 그러니까 정점을 얘기해 놓고 서서히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도 그 관세로 인해서 또 이제 세수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게 기업들에게 감세로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최악은 지났고요.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가짜 뉴스가 나왔냐 그 해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틈타 가지고 파생 포지션 중에서 상방을 했던 노렸던 사람들이 요즘에 탈출을 하는 기회였다라는 음모론인데 준호 매니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선물이 꾸준히 오르고 종목별 오른다는 거를 봐서는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 최악은 너무 지났다. 음모론이다. 네, 영민 매니저 생각은 네. 어때요? 롱포의 탈출 기회였다. 아니 뭐 일정 부분 이제 그런 것도 됐겠죠. 예. 그걸 이제 의도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건 뭔가. 너무 음모론적인 너무 음모론이다. 시각이고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면서 롱포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죠. 계기 왜냐면 나스닥 급반등이 지수가 나왔죠. 마이너스 5% 급락했다가 플러스 4%까지 폭등을 했어요. 이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마진이면은 충분히 이제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타서 나왔기 나왔겠죠.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롱포가 어느 정도 탈출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이제 우리 글로벌 이제 펀드들의 이제 마진콜 얘기들이 어제부터 계속 연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개인들의 이제 신용 반대매 물량들 언젠가는 이제 좀 출회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항상 바닥을 만들 때는 이런 식의 이제 노이즈들이 있다. 반드시 이제 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 물량들이 소화가 돼야만 진짜 이제 진 바닥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회복을 좀 하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하나의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이제 상황 변화,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협상은 거의 없고 그냥 무조건 전 세계가 관세의 어떤 폭풍에 휩싸일 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스캇 벨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발표한 건 일본과의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 네. 이제 이시바 총리하고 전화 통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주말만 하더라도 협상 대상국이 50개 국가라고 발표했잖아요. 네네. 오늘 아침에 70개 국가라고 발표했어요. 네. 20개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이미 이제 줄서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하방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숏스키즈라는 것도 네. 있어요.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거의 10% 폭등을 한 거잖아요. 오늘 예. 가짜 뉴스였지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그냥 비상식적인 계속 이제 그 숏을 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언제라도 이제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이제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이제 음모론이 시장이 진짜 망가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제 바닥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구나. 항상 진바닥이 나올 때 대바닥이 나올 때는 이런 식의 이제 노이즈들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는 롤러코스터도 걸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 쪽에서요. 청신호 하나 요거를 가볼게요. 가고 일발을 가도록 할 텐데 준호 매니저 US 스틸 얘기인데 네. 일본도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요. 맞죠. 우리 맞습니다. 현대차 못지않게 일본은 국가적으로 뒤통수를 네. 맞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갑자기 좀 챙기는 듯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US 스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차까지도
혹시 일본은 사실 시총 1등이 도요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도요타가 이제 대미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사실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이제 생산량 자체가 이제 40% 미만 왔다 갔다 네.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투자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불구하고 약속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네. 우리랑 1% 차이 나는 예. 24% 관세를 이제 부과한 맞았죠. 상태다 보니까 사실 니케이 지수가 사실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일본은 또 가장 친미 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동맹 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본을 챙긴다라는 거는 또 그 다음 차례가 또 이제 우리 한국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앞으로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70여 개 국가의 어떤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 가장 먼저 일본은 전 당연히 챙길 수밖에 없다고 좀 상징적이 있죠. 맞습니다. 네. 상징적이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아마 한국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거기도 우리 또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네. 최근에 이제 백악관에 초청까지 받았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관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달래기성으로도 충분히 좀 이제 앞으로의 어떤 협상이 조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오늘 니케이도 오늘 반등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그 기대감에 같이 한번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데 일단 내일 발효되고 나서의 약간 좀 노이즈와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되었고 내성이 어느 정도는 좀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내일 발효에 대해서 겁먹고 오늘 약간의 어떤 기술적 반등에 막 매도와 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당초 바이든 정부도 그랬고요. 트럼프도 초기에는 일본 US 스틸 절대 네. 못 가져간다 하다가 어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준호 매니저는 거기를 그 이슈뿐만이 아니라 네. 아, 이게 협상의 시작이고 맞습니다. 이렇다면 그동안에 뒤통수를 많이 때렸고 가장 크게 맞은 현대차에게도 네. 기다려보자.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목 중에서요. 솔트룩스와 함께 코난 테크놀로지 네. 영민 매니저의 뭐 그동안의 일발 종목이었었는데 네.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두 개 리뷰해 가볼까요? 어제 대폭락장에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났죠? 굉장히 좀 선전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 일단 솔트룩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저께 장중에 거의 27% 가까이 이제 네. 폭등을 하면서 딱 하루 만에 3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던 걸 이제 터치를 하면서 한 30% 정도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솔트룩스 말씀드릴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근데 최근에 이 지브리 열풍으로 인해서 챗 GPT 구독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다. 맞아요. 이건 이제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B2C 일반 소비자들로 확산되는 이제 신호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저께 이제 하나의 정치적인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야당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이재명 이제 대표, 이제 곧 대표직 뭐 사퇴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재명 이제 대표가 네. AI 강국위원회를 이제 출범을 맞아요.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차기 대권을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AI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한 20년의 먹거리를 지금 AI 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 당연히 AI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당 야당이 이제 대권 후보가 결정이 좀 되면 TV 토론회 하잖아요. 네. TV 토론회 때 당연히 AI에 대해서 막 서로 하겠죠. 질문을 주고 받을 거고 네. 어떻게 AI 산업 키워 나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솔트룩스라든지 이스트소프트 같은 이런 이스트소프트. 기업들이 이제 네. 급등을 또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관세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가장 좀 강력한 기조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살아남는다. 네. 이런 이제 기조거든요. 근데 AI 소프트웨어 기업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상호관세율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상대 국가에 수출하는 거하고 수입하는 거 그걸 나눠가지고 적자율을 계산을 해요. 그 적자율이 우리나라가 50%였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 뚝 잘라서 너네는 25%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적자율을 계산하는 산식에 보면 무역 수지가 우리가 이제 상품 수지가 있고 서비스 수지가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 수지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고 오로지 상품 수지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구독료 내는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건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구글에 여러분들 유튜브 쓰시잖아요. 그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구독을 하시잖아요. 네. 그 구독료 아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에 포커스를 맞출 때 오로지 제품 상품에만 부과하는 이제 관세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관세와 관련해서는 1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증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관세와 관련된 무풍지대로 또 이제
이제 부각이 좀 좋습니다. 되면서 솔트룩스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발은요? 오늘의 솔트룩스와 오늘의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마음 AI를 할까 하다가 네. 구속주로 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오랜만에 하나 또 소개를 좀 오늘은요? 해드리려고 네. 해요. 이제 시장이 조금 또 살아났을 때는 오늘은 반도체 살아나죠. 제약바이오가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메지온이라는 기업을 아마 일발 시간에는 거의 처음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메지온도 굉장히 좀 업력이 오래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이 신약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상 3상까지 갔다가 네. FDA 이제 품목 허가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임상 3B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성분들은 다 맞습니다. 아실걸요? 이 유데나필이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네. 처음에 이제 개발했던 의약품인데 요걸 이제 메지온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니라 폰탄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천성 이제 심장 기형에 대한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심장 기능을 개선하는 이제 치료제, 말 그대로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폰탄 수술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심장은 이제 심방과 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심실이 보통 이제 정상인은 두 개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 선천적으로 이제 심실이 하나일 가능성, 사실 이제 이게 폰탄 수술을 우리가 단심실 이제 치료법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근데 단심실은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심실이 한 가밖에 없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해요. 심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매우 작게 태어나거나 하나가 아예 기능을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태어나는 게 이제 단심실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단심실증에 대한 이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좌심실이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몸속으로 쏴주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혈액 순환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실 두 개 중에 하나밖에 기능을 못하니까 남아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걸 하나의 좌심실 기능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심실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제 혈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터체인지에서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폰탄 수술인데 그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유데네필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이제 복용을 했을 때는 심장 기능이 이제 개선되는 심장의 운동 기능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신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임상 1상에서는 사실 유효성 입증을 좀 못했다. 이래서 이제 품목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3B상 이제 3,000명의 이제 임상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3B상이 이제 진행 좀 되고 있거든요. IQVIA라고 하는 임상 수탁 기관을 이제 다시 이제 계약을 좀 해가지고 사실상 FDA가 이제 권고하는 수정 사항을 모두 다 반영해서 임상 3B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충분히 이제 허가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네이처셀이라든지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든지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관세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이런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 좀 됐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살아난다라고 하면 또 메지온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으로 가치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을 포커스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갈까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막 대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5일선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임상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데나필을 ADPKD 이제 신장에 이제 다소의 낭종이 생기는 요 이제 선천성 또 기형에도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까지도 이제 주가에 서서히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제 기류가 지금 현재 5일선 추세를 좀 만들고 있다. 오히려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져 있는 종목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대신에 매수 가격은 제가 조금 깔아놓고 한번 해볼게요.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어서 34,500원 정도로 매수 가격을 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제가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도 3, 4% 정도 딱 떨어뜨려 놓고 했는데 장중에 분명히 다 매수 가격을 좀 줬거든요. 메지온도 마찬가지로 한 34,500원 정도로 가격을 조금 떨어뜨려서 대응을 좀 해보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메지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아그라와 방향이 정반대죠. 네. 심장을 치료하다가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온 거와는 다르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하다가 지금 맞습니다. 심실 하나밖에 없는 분들의 그 치료제로 받게 되는 유데나필, 유데나필의 메지온을 오늘의 일발로 갖고 왔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요? 오늘의 일발은 사실상 이제 전쟁이나 여러 이제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은 항상 이제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세 전쟁에 결국에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첨단 산업 로봇을 가져왔고요. 아, 예. 그 안에서 T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이 관세 예. 쇼크가 관세 폭탄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사실상 이제 미국을 다시 제조업의 어떤 강국으로 부흥시키기 그거 위한 있죠. 일환이 가장 예. 핵심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건비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또 그리고 여러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서 결국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는 이유도 결국 인건비 문제인데 결국 미국에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럼 결국 인건비를 무시한 AI와 로봇 산업은 훨씬 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극한의 상황에 치닫았을 때 기술 발전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졌던 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에 간다면 결국 자동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대의 메타 플랜트도 다른 모든 전 세계의 현대 공장에서는 자동화율이 10% 안팎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메타 플랜트에서 지금 40에서 50%까지 자동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현지의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자동화율이 50%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00% 무인화 공장을 도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T-로보틱스를 가져왔고요. 결국 2004년도에 설립된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네. 회장이 AI 특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키워라라고 언급을 했고 SK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생산 시설을 활용될 지능형 로봇 서비스의 출시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SK온 내에 실제로 지금 T-로보틱스의 AMR 물류 이동 로봇이 2003년도 4월 달에 29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최근에 SK온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위일 로보틱스와 지금 자회사 미국 법인을 통해서 콜옵션 계약을 했잖아요. 결국 위일 로보틱스도 결국 SK 로보틱스가 되는 건데 앞서서 SK온에 먼저 간택받은 회사가 T-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K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이 2030년까지 무인 공장 자동화를 속도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삼성 로보틱스라 불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네. 최근에 지금 T-로보틱스와 물류 자동화 로봇 관련된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도 SK도 지금 결국 물류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공장 자동화율을 높이려고 지금 끌어올리려고 투자와 그리고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결국 삼성과 SK의 간택을 받은 회사가 또 T-로보틱스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전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예, T-로보틱스. 네. SK 이슈 나오면서 막 시세가 좋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또 삼성 이슈 나오면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갔는데. 그때 올라갔던 게 다 시장 여파로 예, 예, 조정이 예. 나와줬어요. 예.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너무나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차트 한번 보면서 가볼게요.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너무 아쉬웠어요. 대장주는 네. SK는 유일 로보틱스라 보고 있고요. 네. 또 현대향은 클로봇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T 로보틱스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삼성과 레이보 로보틱스와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저 시세가 분출됐던 네. 부분들이 다 가격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반납했다라는 게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왜냐면 좀 보고 재료는 있어요.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재료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네. 이제 뭐 가계약 그냥 MOU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본계약에 체결하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SK온과 좀 꾸준하게 AMR 물류 이동 로봇을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로봇은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가격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래서 10,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2,000원을 일단 1차 매수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8,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T-로보틱스 물류 자동화 로봇이고요. 맞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메지온 희귀질환 네. 치료제 메지온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런 분위기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